여러분들은 혹시 울산이 성의 도시였고 많은 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울산의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서생부해성이요? 그거 말고 몰라요. 울산에는 역사적으로 병영성, 언양읍성, 울산읍성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성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울산도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성곽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의미의 성으로서는 업성이 있고 군사적인 의미로서는 명령성, 우리가 마성 그리고 수원성이 있을 수 있는데 특이하게 한 지역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업성이 두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의 시내에는 우리가 울산업성, 언양에는 언양업성이 있습니다. 군사적 역할을 한 병영성과 마을을 지키던 언양읍성은 형태가 보존되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울산 시민들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읍성은 현재 형태도 모습도 갖추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울산읍성에 대해 아시나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신증동국 여지승람 경상도편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 성종 8년 높이가 7m, 길이가 1.7km의 성을 축성하였다라는 울산읍성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1477년에 우리가 북정동, 옥교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문을 만들어서 업성이 만들어졌고 울산읍성은 성남동과 북정동, 옥교동에 걸쳐져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축성되었고 읍성의 4대문 가운데 동문은 전 옥교동 사무소 인근, 서문은 양사초등학교 인근, 북문은 울산기상대 인근, 울산읍성의 정문에 해당하는 남문은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로 각각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읍성과 관련된 건물 중 현재까지 남은 건물은 없는 것일까요? 현재는 어르신들의 쉼터가 된 동원이 바로 울산읍성에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업성에는 객사와 동원이 있지만 동원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울산시장님의 행정을 보는 시장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밖에 객사라는 건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동원만 남아있을 뿐 어디에도 객사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객사는 임금님의 우리가 전패를 모셔놓고 초하루 보름날 예를 다하는 곳으로서 객사가 운영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민족의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객사를 전부 보통학교로 다 바꿨습니다. 울산업성의 객사는 울산보통학교,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울산초등학교, 또 은양의 객사는 은양초등학교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임금님을 모신 객사였던 자리는 울산초등학교가 되어 10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시간이 지나 그 자리는 미술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읍성은 지리적으로 뒤로는 화물산, 앞으로는 태화강인 괴산임수의 형태였습니다. 현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는 울산읍성 둘레길을 복원하면서 울산 시민들의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둘레길을 둘러보며 옛 읍성의 자취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읍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의 삶의 터전 속에 자리를 잡아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서문에서 동문까지 총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연결되어 있고 돌로 만들어진 성곽을 따라 가다 보면 곳곳에 벽화와 이정표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울산읍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 나라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특히나 울산도 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곽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울산읍성은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우리 명령성 돌과 우리가 울산읍성 돌을 가져다가 일본이
학성공원인 지금 이곳에 울산 외성을 지으면서 돌을 가지고 가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영화 명량으로 잘 알려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두 명의 명장이 있었는데 바로 바다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과 육지를 지키는 권율 장군입니다. 여러 해전으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권율 장군의 육지 전투 또한 치열하였습니다. 전쟁 당시 울산에 주둔하던 왜군들의 수장인 가토 기요마사가 성을 축조하기 위하여 읍성을 허물어 가져가면서 울산 읍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읍성을 허물어 만든 성을 울산 외성 혹은 도산성이라고 합니다. 당시 왜군들의 입장에서는 적의 성을 허물며 잘 다듬어진 석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 말 그대로 일석이조였던 셈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도산성 전투는 육지 전투 중 가장 규모가 큰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전투가 400여 년 전 바로 울산의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현재 학성공원의 입구에는 당시 도산성 전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97년 12월 23일 명나라 군대가 울산에 도착하여 울산해성 앞 왜군 평영을 불태우고 권율 장군 또한 조선군을 거느리고 참가하였다. 1597년 12월 25일 울산해성에 우물이 없는 것을 안 명나라 장군이 남쪽성 아래의 급수로를 차단하였다. 1597년 12월 30일 왜군은 갈증에 시달린 나머지 말의 피를 마시고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기도 하였다. 군량이 바닥나자 종이와 벽의 흙도 끓여 먹었다. 1598년 1월 2일 왜군의 구원병들이 서생포와 부산포를 떠나 울산으로 모여들었다. 1598년 1월 4일 조명연합군은 최선을 다해 총공격을 하였지만 대규모 왜군 구원병이 협공하자 조명연합군은 경주로 후퇴하였다. 이렇게 권율 장군의 조명연합군과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과의 전투는 막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학성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되어 울산을 대표하는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이 조성되면서 성벽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본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성공원에는 군데군데 외성의 흔적과 함께 전쟁의 아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울산 외성을 축조한 가토 기요마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하면서 얻은 축성수를 바탕으로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의 3대 성인 구마모토 성을 축조합니다. 넓게 보면 평영성과 울산 읍성에서 울산 외성으로, 울산 외성에서 구마모토 성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울산 읍성에 관하여 알고 계셨나요? 아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산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울산은 1960년대부터 제조업을 바탕으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역사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은 역사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다른 지역 못지않은 역사 관광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공업화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연은 2000년대 태화강 복원 사업으로 생태도시 울산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이번 2019년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에 복원된 태화루와 2020년에 복원이 완료되는 울산 읍성을 기반으로 잊힌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간다면 울산이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